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신세계가 짧은 날이니만큼 바로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경이었죠. 이재명 대표는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식 오늘로 이제 19일째인데요. 건강이 악화되면서 오늘 오전에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오전에 혈당이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거의 의식이 가물가물할 수준으로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근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구급차가 실어 날랐고 생리식염수 투여 같은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단식 치료 경험이 굉장히 많은 녹색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이쪽에 원래 이제 그 운동권 쪽에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단식 이후에는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경험 있는 전문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색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 대표가 일단 위급한 상황은 넘겼는데 아직은 기력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는 여전히 좀 강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소액 치료를 제외하고는 일체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걸 가지고 두 가지 얘기가 있던데, 병원에서 단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그 조롱이 있는데요. YS가 단식할 때요, 흔히 뭐 YS는 성공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할 때, YS 단식할 때 박정희 정권에서는 전두환 정권이었나요? 전두환 정권입니다. 예,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서 병원 침상에서 단식을 이어갔고요. 그때 경찰들이 병실 복도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었죠. 조롱의 역사, 단식 조롱의 역사도 그만큼 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녹색병원으로 간 게 야권 성향 병원. 병원도 야권 성향, 여권 성향을 나누던데, 제가 전에 민주노동당에서 당대표 비서실장을 했을 때 2008년에 김혜경 당시 민주노동당 당대표가 이라크 파병 반대를 외치면서 단식 농성을 했고, 그때도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그때도 녹색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만큼 그쪽은 단식 농성을 한 분들의 몸을 어떻게 건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는 병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야권 성향, 여권 성향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단식과 사람의 건강을 그저 조롱의 대상이나 그저 흠집내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라는 그런 시각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 언론들 스스로가, 그런 기사를 쓰는 분들, 기자들 스스로가 한번 되물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누차례 검증된 바 있는 그런 걸 가지고도 이런 걸 문제 삼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민주당 당직 하시는 분하고 좀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YS 같은 경우는 이 전두환 정권 때 단식을 24일 하셨는데 그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의지가 상당히 좀 굳건하다고 해서 당 안팎에서도 좀 걱정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원 이송 직후에 2시간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3가지입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오늘 새로 나온 얘기가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위증 교사를 했다라는 의혹, 이렇게 3가지입니다. 백현동 건하고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건은 이미 예고가 돼 있는 거였기 때문에 알려진 사건이었는데, 위증 교사 의혹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9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소위 검사 사칭 사건, 이건 예전에 활동가 시절에, 변호사였던 활동가 시절에 이미 한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건인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르는 도중에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로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업가 김아무개 씨한테 연락을 해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 단식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건을 이제 추가를 하면서, 이 대표 단식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장을 청구하거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단식이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기자들이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입장과 거의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장관이 내놨는데 선례를 똑같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그 선례를 따라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이 단식의 목적을 본인들도 잘 설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이거 왜 하는지 이 단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은 본인들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말입니까? 뭐 물론 이제 말의 맥락으로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들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두고 이제 자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선례가 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선례라고 자꾸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런 사안 관련해서 선례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의 형사사건 선례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게 지난해 장관 인사청문회 때 검언유착 의혹 수사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의 아이폰이 압수가 됐는데 비밀번호를 제공을 안 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건 헌법상 기본권이고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그때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선례를 들었습니다. 방어권 보장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선례의 작동이 이걸 얘기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 그 도둑질한 잡범들도. 이거는 사실 비유로 보자면 그러면 도둑질한 잡범들이 본인 구속하지 말라고 20일씩 잡범들이 19일씩 단식 농성을 하는 잡범이 있나요?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주기는 쉽지만 20일 단식하기는 좀 쉽지 않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야당 대표를 이재명이란 개인이 아니고 야당 대표를 잡범 취급하는 거죠. 예. 그렇게 연상 작용이 앞으로 잡범들이 단식 농성하면 어떡하지? 하고 국민들이 연상을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잡범이구나. 이렇게 연상을 하겠습니까? 말의 뉘앙스나 말의 그 연상작용이 이재명은 잡범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를 깔고 한 발언은 아닐까. 그렇게 보통은 느끼게 되도록 말을 참 잘하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건강을 회복하고 차분하게 만난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도 또 뒷말을 붙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아쉽게도 이 대표의 단식에서는 대의를 찾아볼 수가 없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 리스크만 더 부각이 됐다. 이렇게 깎아내렸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동아일보 기자하고 통화해서 굉장히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 외교를 위한 순방을 앞둔 마당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장 투쟁만 이어가고 있다. 누가 단식 중단 못하게 막았느냐 아니면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 이런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이 정부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 동의안으로 응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브레이크 없는 폭주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거는 정치행위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민주당에서는 체포 동의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넣으려는 정치적 올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라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갔습니다. 국정쇄신과 국무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일명 인간띠 입기 이제 시위를 벌였는데
16일 토요일에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를 했었거든요. 오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고요. 이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이제 진행들을 다 중단하겠다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신원식 장관 후보자, 문체부 유인촌 장관 후보자, 여성가족부 김행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실시 여부도 아직까지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네, 21일 날 아마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21일 날 올라갈 개연성이 그렇습니다. 크고요. 이균열 대법원장 후보는 내일 19일하고 20일 청문회를 하고 아마 25일경이 본회의에 안건 상정이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이균용 가능성들이 후보자. 네. 있는데 이균용 후보자요. 그래서 21일과 25일 본회의가 굉장히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저는 대통령실이 그동안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언급을 거의 하지 않다가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인 말을 내놓은 셈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그렇습니다. 단식권에 대해서 예. 이거는 사실 보도되지 않을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을 건데 굳이 누가 단식하라고 했느냐라는 식의 이제 표현을 사용한 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 맥락을 깔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영장 발부 시점 등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부터 소위 빌드업을 해나갔던 게 아닐까라고 이제 여의도의 정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분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국했습니다. 오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일정 4박 6일이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미국 뉴욕에 도착하게 되면 제78차 유엔 총회에 고위급 기조연설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30개국 이상의 양자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자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입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에 이제 기조연설을 할 때는 아마도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국하기 직전에 AP통신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렇게 해외 일정을 하기 전에는 꼭 외신하고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선례에 따라. 네, 저희 같은 이제 국내 매체들하고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AP통신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 사실상의 예고편 인터뷰였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한미 안보 협력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의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라고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는데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된다라는 발언을 대목마다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떡해요? 무슨 수단이 있습니까 지금? 물론 이제 북한이 핵 공격을 하게 되면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다. 이 점을 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AP통신의 인터뷰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지를 좀 열어뒀습니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배타적인 그룹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한미일 사실상 동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반응들이 나오는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너무 다닌다라고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하고의 인터뷰인데요. 윤 대통령의 순방이 너무 재미있으신가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연금, 노동, 교육개혁 그리고 저출산 문제 이런 거는 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거는 왜 안 하고 계속 해외로만 나가느냐. 저는 좀 불만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고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국무총리나 외교부 장관을 보내고 대통령 본인은 국내 정치 특히 경제 민생을 살피는데 주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요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예. 말로 외교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의 지렛대 없이 현실적인 물리적 지렛대 없이 관철되는 외교 안보 사안은 없습니다. 말은 거세지는데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하는 지렛대를 스스로 걷어차고 어떻게 북한을
추가로 제재하고 어떻게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군사적 도발 이후에 반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국군 통수권자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법조계에서 굉장히 많은 법조 뉴스가 나왔습니다. 몇 개만 좀 간추려 보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막 나온 건데요.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이 복귀했잖아요. 법원에서 아이고 이거 해임한 거 잘못했어. 방통위원회에서 해임한 거 잘못됐으니까 복귀하세요라고 복귀를 했는데, 그때 권태선 박문진 이사 후임으로 김성근 이사죠. 이미 선임이 돼 있었습니다. 선임이 돼 있었는데 후임 명령 효력 정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 이사는 권태선 이사장 후임으로 오셨던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박문진 이사가 아니다. 권태선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복귀하셨다라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보석 신청했네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했다라는 혐의로 지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보석을 신청을 했습니다. 징역 1년 실형 선고 받은 지 2달 만이고요. 최 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서 모두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었는데, 그 건 때문에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이 됐고 죄질이 나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은순 씨를 법정 구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은순 씨는 보석 신청을 하면서 고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청구 사유를 기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원 판단을 좀 기다려보게 되겠고요. 예, 이게 만인에게 법이 평등한지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법원의 판단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요. 정경심 교수는 앉았다 섰다 하기도 힘들다는데 계속해서 집행정지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다 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강욱 의원 유죄가 확정이 됐고요.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나온 판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던 최강욱 의원한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고요. 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법원을 나서면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그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돌아가서 조용히 있겠다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내 할 일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강욱 의원이 또 어떤 일을 할지도 이제 관심이 되는 바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장모 보석 신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이 보석에 대해서 저는 사법부가 굉장히 잘 봐야 되는 대목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이전에 1심에서 2심에서 보석이 됐을 때 최은순 씨가 어떻게 했느냐. 보석 허가 조건을 다 어겼어요. 즉 주거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보석 허가 조건 중에서 주거지에 있어라. 그다음에 증인들이나 보통 보석 허가 조건에 나오는 게 증인들 만나지 마라 등등등의 허가 조건이 있는데, 언론에서 전화했을 때 나 딴 데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즉 주거 제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실은 법원이 그 보석 허가를 취소했어야 됩니다.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을 시켰어야 돼요. 구속 수감을 시켰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석 청구를 하면 보석 허가 조건을 맞춰서, 그분이 보석 허가 조건에 맞춰서 일정한 주거지에서 증인 안 만날 것이냐. 본인은 여전히 자기는 억울하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사법부에서 잘 지켜보셔야 될 거다. 뉴스 진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